호웰 패션 2023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7.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회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6.4%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기부터 그 코스닥의 그 공시 내용이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코스닥 공시에서 3분기부터 XBRL이라는 뷰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 엑셀 시트 첨부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감원이 개선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정보 이용자들한테 애를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은 그 엑셀 시트로 그동안에는 이 재무제표를 첨부시켜 줬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일일이 또 복사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만 정보 이용자가 아니겠죠. 이 증권사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XBRL을 또 읽어내는 또 별도의 그 수치로 읽어내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계산에는 우리가 엑셀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XBRL 뷰어 해가지고 3분기부터 이렇게 됐는데 잠깐 그 왼쪽에는 쭉그 공시하는 이 내용들이고 주석 내용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겉표지 이렇게 나타낸 거고 두 번째 장에 11월 3일 날 일찍 공시를 했습니다. 본사 소재지가 전라북도 김제시로 나와 있군요. 용지면, 융지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7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9%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연말 재고보다는 11.2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를 감소 못 시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잠겨 있게 되고 이좀 경영 성과는 안 좋은 건데 원가 회계 매출 이익 산식 자체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 손실은 더 났을 겁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더 났을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8.8% 감소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8.8% 감소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4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5.7%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 5.4% 하락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떨어졌고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1%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11.2% 갭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 5.3%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1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1.28로 0.2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31억 원으로서 37.8% 감소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억 8,8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중에서 WCAI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0억 7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거 항상 제가 뭐 매번 소개하는 거지만은 이런 흐름으로 나중엔 공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요구는 포렌식도 아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무슨 뭐 수사할 때 뭐 쓰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해주는 거는 내부관리 회계 감사를 위해서도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 35억 900만 원입니다. 이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금액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600억 원대인데 24%가 감소했어요. 운영비용은 반대로 13.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625억 원을 뺀 금액인 206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4%로 증가했습니다. 8% 증가했죠. 그래서 재료 비율이 상품 포함입니다. 76%가 됐는데 8%가 내려갔어요. 여기서 보더라도 재료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 2차 추론도 동일하게 그 매입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다. 라고도 상대적으로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5억 6,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제시한 비성분에서 마이너스 35억 원으로 해놓은 것은 취득 원가에 의한 증감액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이 있는데 이것을 차감해 줘도 여전히 12억 7,6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21억 5,5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왜 취득원가로 했을까? 이렇다면은 여기 제가 표현한 대로 2단계 검증에서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취득원가로 계산했다. 이는 매출원가를 높여 요게 이제 정상인데요. 1번 WCA가 이게 장부 가격으로 한 건데 요거가 이제 비성분 쪽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40억이 되니까 한 5억 정도가 매출 원가가 더 높게 계산이 되겠죠. 높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매출 원가를 높여 매출이익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법인세 절감이냐? 이거 외에는 없지 않겠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익이 더 나오게 만드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야 이익 좀 줄여 이렇게 또 요구할 때가 있겠죠. 세금 내는 게 아깝다.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깝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렇게 조정해서 절세라는 말로써 탈세죠, 탈세.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 그래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 장부 재고는 줄여놨느냐? 이런 얘기죠. 매출원가에 반영도 안 할 거면서 전년도는 환입액으로 늘렸다. 매년 오락가락 올렸다 내렸다 발생하는 것은 매출이익 조정이란 목적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으로 비교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하고 환입액을 어, 이 현금 쪽에서는 이제 이 부호가 바뀌죠. 예, 손실은 플러스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입은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음, 네, 일단 이렇다는 얘기고요. 금방 설명하려니까 이제 제가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3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8.9%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9명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게 3분기까지의 누적이니까 연간 임금을 예상해 보면은 인당 3,820만 원입니다. 이것도 5%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데 연말 보너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인당 평균 매출액도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평균 임금이 꽤 낮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에, 상장 기업으로서 임금 수준이 거의 노동착지 수준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그냥 폄하한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느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소기업 뭐 거의 한 4천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이런 기업도 뭐 많긴 하겠죠.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패션 회사에서 이렇게 적어도 이게 패션만이 아니고 다른 그 전자 제품도 만드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자계통의 우리 옛날 우리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비하 표현이 안 돼요. 그다 보통 다 그냥 여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공의 반대는 남공이겠죠, 뭐. 그래서 여공이라는 말을 해서 여성 근로자 요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은 여공들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WCI 재고 회전율이 3분기까지 2회전이면 매우 느린 폭에 들어가겠죠. 이게 내려갔는데 스루픈율은 오히려 5.34%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떨어졌고요. 레버리지 이율은 그 36.4%로서 6.5% 차입금을 더 늘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3.8배로서 작년도 13.7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이 10포인트, 10배가 내려간 거로 그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지급이자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금 버퍼율은 2.8%로서 전년도 2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ROIC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에, 아까 그 취득 가격으로만 했지만은 그거가 분식회계 했다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아직 좀 무리한 적용이고 회사가 우린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반증을 하는 방법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쭉 1차, 2차 추론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의 하락이었죠. 그럼 반중 추론이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또한 판매 가격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겠어요. 분식 회계를 반증할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 여부와 판매 가격 상승 여부 확인할 데이터는 공시 데이터에서는 불가능하게 공시가 됐습니다. 뭔가 알려준다고 주저리 써놨는데 전혀 분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그 연말 매출액은 2,100억 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우수리 보통 이게 납품 단가 계약이라고 아마 가정을 좀 비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재고가 11%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가격이 깎이더라도 그 예상은 한 301억 이익이 나는 건데 312억 이익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그래서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한 90억 정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니 매출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재고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원가 회계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는 되뇌일 겁니다.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원가 회계라는 게 그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되게 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도 하면은 이게 한 만 원 좀 싸게 나옵니다. 어, 이제 예측은 뭐 20만 9천 원인데 그냥 원 단위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납품 판매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2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좀 영업이익이 적게 나겠죠. 그 19,860원밖에 안 나니까, 그러면 뭘로 그 이익을 낼 거냐?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더 높이자. 저는 상징적인, 아니 그 대표되는 거죠. 재고만 줄여서 이게 재고 회전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출 증가에 의해서도 재고 회전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재고 회전율은 종합평가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12%를 더 업할 수 있겠느냐?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어떤 그런 타겟책을 찾아서 재고 회전율을 1년에 4.5 회전한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실적은 한 4회전 정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음, 그래서 4.5회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매출이 2240억, 다시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 347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재고 감소할 경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 단가 당시에 이익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20만 원, 원가 회계 기준은 21만 원. 재고가 증가할 때는 스루포트 회계는 판매 가격이 낮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분석을 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4분면의 매트릭스 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재고 증가는 GDP 성장에도 재고 증가를 넣거든요. 인베스트먼트도 있지만은 인벤토리 증가도 있습니다. GDP 산출하는 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스루프 회계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이거 원가 회계를 그 그냥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뭐 금리 영향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린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뭐 GDP 계산한 게 원가 회계에 의한 것은 부풀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풀림 현상을 우리는 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루풋 회계로 했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그만큼 안 된 거네 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7,350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2,945원이 상승했는데요. 어,
장부 가격 대비 그 100%가 넘어서 가지고 46%가 됐습니다. 자, 성과는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오르느냐?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 주가는 그 논리 영역이 아니고 비논리 영역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여자 마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과연 뭐 여자 몸은 뭐 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짱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뭐 이런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저희 젊었을 때. 대명화학이 최대 주주로서 48.78%를 가지고 있고 이순섭 씨가 21.98%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화학의 최대 주주는 권오일 씨로서 90.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코스닥에서 발빠르게 그 숙제를 일찍 낸 코엘 패션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만은 어, 회계 투명성 결국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논리 모순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상품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노출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가 제품 가격 추이 이것도 좀 메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품 원재료 및 상품 가격 추이,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